자, 1번 했으니까 2번 답 몇 나올까요? 2번 답 몇 나올까요? 이거 2번 문제는 사실 고1 때 했던 거지, 복소수에서. 왜냐면 요거잖아. i부터 i 4제곱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그럼 이 4의 배수로 끝날 때까지 이 4개씩 묶어버리면 계속 0이 나오잖아, 더하니까. 그럼 여기 100까지 딱 4의 배수니까 여기 4개 딱 묶어서 0 끝난 거지. 그 앞에 누구 남았어? 1만 남았네?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로 보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i인 등비수열에서 항이 몇 개? 101개. 됐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참고로 i의 101제곱은 몇입니까? i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됩니다. 끝. 여기까지 이야기. 아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것도 정리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수열, 무엇이 수열이다? 유진, 뭐가 수열이다?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값들의 나열이다. 뜻은? 물론 수열 자체를 해석하면 수가 나열된 거야. 규칙을 갖고 있는 수들이 나열된 건데 얘를 그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을 이 새끼야, 자연수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로 보겠다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 값들을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등차 수열이라 함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다? 일정한 값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게 표현된 수열이다 라는 거 해서,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Pn 플러스 Q 1차식 형태로 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이 P는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라는 거.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딘데요 라고도 말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표현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드렸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일정한 값을 더한 애로 표현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이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표현도 있었죠. 얘는 바로 무슨 표현? 등차 중항 표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차 수열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었겠네. 됐습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게 등비수열이다? 일정한 값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됐어요? 일정한 값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도록, 그 다음 수가 나오도록 배열된 그런 수의 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이때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여기서 r은 공비.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하다? n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떠한 값을 곱하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었죠. n 플러스 1의 제곱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한 거랑 같더라. 얘는 무슨 표현? 등비중항 표현.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1-r분의 첫째 항 1-r의 n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편의상 r-1분의 a r의 n승-1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첫 번째 있는 식에 좀 넣어주시고, 공비가 1보다 크다면 두 번째 있는 식에 좀 넣어서 어쨌든 분모가 양수인 형태로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문제를 풀면 있어서 좀 헷갈림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이 정도가 단 거. 됐죠? 물론 빼먹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등차 수열 합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죠? 물론 상수가 없어 일 때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Sn 다음과 AN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죠. 여기서 SN과 AN의 관계라고 그냥 읽기만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을 해주셔야 돼.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과 그때 n번째 항의 관계인 거야. 됐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그때 그 더한 값과 n번째 항의 관계인 겁니다. Sn에서 Sn-1을 빼주면 n번째 항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n이 2보다 클 때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항상 S1을 이용해서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음 이라는 말을 곁들이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 4, 8, 16.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 2, 두 번째 2제곱, 세 번째 2세제곱, 2 4제곱 해서 어디까지 갔음? 2의 10제곱까지 갔죠? 이것들을 더했죠? 그럼 써져 있는 숫자를 가만 봤더니 얘는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이네. 처음에 써져 있는 첫 번째 항, 초항이 2고, 공비가 2고, 한개수는 전체 10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결론. 10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론 전개하시면 2의 11승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굳이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1승은 2048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뺀 값 2046이라고 정석에서는 말끔하게 글을 써놨지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됐지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럼 계속 등 비수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진행합니다. 194페이지로 가서 기본 문제 한번 슬쩍 보도록 할게요.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합이 80일 때, 이때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13-6번을 보시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등 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20이래.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초항을 편의상 A, 공비를 편의상 R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 AR이죠.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 되겠네. 그게 20이야 라는 거고, 네 번째 항 AR 4제곱, 세제곱이죠? AR 세제곱, 여섯 번째 항 AR 5제곱, 이거 더한 게 80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너네한테 준 거는 딱 요 정도만 준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 SN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식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지지고 볶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지고 볶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가만 쳐다보시면 R 2개 더 곱하면 얘 나오죠? R 2개 더 곱하면 얘 나오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AR 플러스 AR 세제곱이 20인데 여기 R 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AR 플러스 AR 세제곱, 이게 80인 거잖아. 됐어? 그럼 뭐 어려워할 거 있나? 얘가 20이라는데 약분하면 몇이고 R 제곱이 4가 될 거고, 공비가 양수라면서 그럼 R은 몇인 거야? 2인 거고, 그럼 R이 2라고 옵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2a 플러스 8a가 20이니까 10a가 20이네요. a는 몇이고? 2가 되겠고. 첫째 항이 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2의 n승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며, 첫째 항하고 공비하니까 sn도 당연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sn은요 r-1분의 첫째 항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 결론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이게 SN. 됐습니까? 됐습니까? 전개해서 지수 확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엔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예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부터 열 번째가 33인 거예요.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을 구하세요 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저기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저기로 갑니다. 저기 178페이지.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1이래.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이 얘기했죠.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3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바꿔서 여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해서 열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은 몇일까? 32가 되겠죠? 맞아요? 둘이 더하면 33이니까. 맞니?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럼 이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 친구에 대한 걸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 AR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섯 번째 항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AR 9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위에 거 다 더하네, 밑에 거 다 더하네 라고 봤는데, 밑에 거를 가만 봤더니 요 친구는 R 5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않아? 그지 않아? 그지 않아? 뭐야, 첫 번째 있는 놈한테 R 5제곱을 곱한 거네 라는 거야. 원서가 졸면안돼요. 그럼 11번째, 12번째 해서 15번째 역시 마찬가지 순서대로 5개를 더해보면 11번째 항은 AR 10승, AR 11승 해서 마지막 AR 14승까지 더한 값 아니겠음? 그럼 이 친구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R 10승을 앞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 플러스 AR 4제곱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야, 뭐야 이거? 첫 번째한테 R 5제곱 곱하면 그 다음이 나와. 여기다 또 R 5제곱을 곱해주면 그 다음이 나와. 맞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네. 됐음?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여기 얼마 곱했니? 여기 얼마 곱했니? 32를 곱했구나. 그럼 여기도 얼마 곱하면 되니? 32를 곱해서 더한값 32의 제곱이 될 거야 라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다 더한값이오 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구할 건 1 더하기 32 더하기 32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 보면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2인 항 3개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 그냥 32의 제곱만 풀면 되잖아. 32의 제곱은 64에다가 96을 더하니까 몇이고 1024가 되고, 됐죠?
거기에다가 31을 또 더하고 1을 또 더해주면 몇이냐? 7, 5, 0, 1 1057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만약에 이 방법이 좀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그대로 써야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1-0b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5제곱. 그게 누구?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1-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10승. 됐어요? 그걸 또 써야지. 쓴 다음에 적절히 식을 변형하여 대입하거나 가감한 다음 연립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어렵지 않습니다. 등차에서 한번 봤던 이야기가 여기 등비에서도 똑같이 한번 표현되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표현을 좀 익혀놓으시고 바로바로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풀이는 밑에 뭐라 써 있습니다. 그냥 공식 넣은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3-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일반항을 구합시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등차 수열인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SN이 2차라고? 그럼 일단 등차 아니야. 라면서 얘기를 막 진행했어요. 그러면 등 비수열도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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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자리에 n이 보인다. 그러면 등비수열. 이거밖에 없어요. 지수 자리에 n이 보인다. 등비수열. 끝. 지수 자리에 n이 보여? 등비수열. 끝. 이거밖에 없어. 원래는 이걸로 더 정리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지수 자리에 n이 보여? 등비수열. 그럼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봤습니다. n이 어딨니? 지수에 있어? 등비수열. 됐어? 두 번째 볼게요. 선생님 n 여기 밖에 있는데요? 그럼 등차인가 봐요. 아니지. 로그 해석해봐야지. 2의 n승이 누구다 이잖아. 맞아? n이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n의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 알았어. 등비수열인 거 내가 알았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좀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추는 건 딱히 얘기 안 할 생각이고요. 그냥 우리 차분차분하게 그냥 풀어봅니다. SN이 주어지면 여기에 SN-1을 뺐을 때의 값이 n번째 항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n이 2보다 클 때요. 그렇지 않아? 그럼 SN 문제 좋네요. 3의 n승 마이너스 1. SN 빼기 1은 3의 n-1승 빼기 1. 이거 아니겠어? 자, 둘이 빼주면 그게 AN이라며. 얘네 없어지죠? 그럼 3의 n승에서 3의 n-1승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 3의 n-1승을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누구? 3. 남은 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론 AN은 뭐다? 2 곱하기 3의 n-1승이 될 거고 요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자리에 1 넣어보겠습니다. 몇이에요? 2가 되죠? 3의 0승. 원래 있던 SN n자리에 1 넣어보겠습니다. 몇 나와요? 2가 되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는 그냥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마무리하시면 끝난다고. 그래서 그냥 빼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써놓고서 야 이런 구성이니까 여기가 3이 요 R인가 봐. 빼기 1이니까 요 밑에 누가 와야 돼? R-1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었지? 곱하기 2가 있었나 봐. 첫째 항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가 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너무 기본 문제에서만 적용이 되고 좀 복잡해지면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속 편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굳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밑 짚고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하죠. 2의 n승이 바로 SN-1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넘어갑니다. SN은 뭐예요?
2의 n승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 따위로 써놓은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한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SN에서 Sn-1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빼주시면 그게 뭐라고? n번째 항이라고. 그럼 2의 n승 빼기 2의 n-1승이니까요. 2의 n-1승 앞으로 묶어내면 2-1이겠네요. 결론 AN은 2의 n-1승이 됩니다. n이 2보다 클 때요. 됐음?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첫 번째 항은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죠. 1을 넣어주시면 S1 그게 바로 A1이네요. 자, 1 넣습니다. 넘어가면 몇인데? 3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위에 있는 식에다 1 넣을까?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된다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2이면서 규칙을 갖고 있는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첫 번째 항은 이렇게 3으로 나오고. 됐죠? 이런 식의 표현이 언급이 됐네요. 자, 앞에 보시면 원리합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잖아요.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연이율 5%짜리 적금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갖고 서버 다운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나도 하나 들어볼까 하고서 기웃대다가 서버가 튕겨갖고 씨발 안 해 라고 해버렸는데, 어쨌거나 은행에서 주는 요즘에 그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주 똥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슨 집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주식을 해라, 부동산을 사라, 뭐 금을 사놔라, 비트코인이 짱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예금이 연이율 10%를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보시면은 아따 뭐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그 1년에 10% 받아갖고 뭐 얼마나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1, 2%밖에 안 돼요.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때 이자가 낮아요. 그래서 돈을 썩혀놓을수록 계속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그럼 뭐 책 좀 읽어라 이 새끼야. 신문도 좀 보고. 자,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금이라는 건 뭐야? 내가 넣은 돈. 이자는 뭐야? 넣은 돈에 붙은 이자. 은행에서 준 수수료 같은 거죠. 우리 돈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돈 좀 불려드릴게요. 뭐 이런 용도겠죠. 그거는 이제 합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되는데, 그 이자가 붙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하고 복리. 사실 단리는 안 써요. 안 써. 이거 쓰는 사람은 없어. 다 뭘 쓰냐? 복리를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로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야? 왜 넘어갔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자, 내 돈이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요. 1년에 이자율이, 연이율이 10%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가정한 거야. 그럼 내가 100만 원인데 연이율이 10%예요 라고 한 다음, 내가 10년 동안 이걸 은행에다 짱 박아 놓으면 내가 받는 돈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단리 같은 경우는 이거야. 10년이잖아?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일단 넣어놨다고. 그럼 이게 1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에 이자가 붙겠죠. 10%. 10만 원이 붙을 거예요. 1년이 또 지나면 처음 넣었던 이 100만 원의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20만 원 되는 거야. 3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의 이자만 또 붙는 거야. 100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게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복리라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것은 다 복리라고. 그럼 복리는 뭐냐? 예전에 약 2년 전쯤에 12년이 벌써 12년이네. 내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좀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 굉장히 나를 잘 챙겨줬단 말이야. 잘생기고 싹싹하고 똘똘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날 잘 챙겨줬거든. 맨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야 앉아서 일해 맨날 이러고 미리 청소 다 해주고 막 나 일하러 가면 그랬는데 편의점이 망했죠. 망했어요. 그 당시 우리 사장님이 편의점을 3개 돌리고 있었거든. 근데 싹 다 망했어요. 3개가 다 망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보험을 이제 판매를 하셨어. 보험 영업을 하셨지.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야 밥이나 먹자 그러시더라고. 나야 워낙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밥을 먹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보험 가입을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해라. 지금 네 나이 때, 한 12년 전이니까 한 20대 한 중반이죠. 이때쯤에 네 나이 때 보험 없는 애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보험도 안 들어놨냐 라고 하면서 이제 보험을 들라고 막 하시면서 사실 나도 적당한 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비쌌어. 한 달에 막 40얼마씩 내야 되는 그런 보험이었거든. 근데 그 보험을 얘기하시면서 너 이거 차라리 적금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30년을 완납하면 30년을 계속 다달이 40만원씩 넣으면 네 60세 이후부터는 얼마씩 돈이 계속 나온다.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해갖고 보고는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지. 내가 한 달에 그 20대 중반에 40만원씩 어떻게 보험비로 꼬라박아.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드리면서 제가 아직은 조금 수익이 변변치 않아서 아직은 학생이고 20대 중반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아직은 학생이고 조금 그러네요. 제가 과외하고 뭐 학원 일하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헤헤헤 하고서 이제 넘어갔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 얘기해 줬어요. 네가 지금 40만원씩 넣어서 30년 동안 넣게 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데 여기에 복리라는 마법이 부려짐과 동시에 이 돈이 몇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표를 막 그 보험하시던 분들 옛날에는 지금은 뭐 타블렛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나 때는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파일로 껴갖고 파일을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 그걸로 막 얘기하시면서 복리라는 마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 그게 바로 복리예요. 뭐냐?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복리는 내가 일단 100만원을 넣잖아. 그럼 1년이 지나면 이 100만원의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돼. 근데 1년이 또 지나면 요 친구 1년이 지난 상태에 내 원금과 이자가 있죠. 이거에 10%가 이자로 붙는 거야. 얼마가? 11만원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 얼마가 되는 거 이거? 11만원 붙으면 얼마 돼? 110만원에서 11만원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럼 뭐야? 121만원 되는 거죠. 그럼 1년이 또 지나면 이거에 10% 12만원이 또 붙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33만원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단위와 복리가 좀 기간이 짧을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길어질수록 130만원이냐 133만원이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물론 이율이 10%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만 우리 현실의 이율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 어쨌거나 그 30년 동안 완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라면서 막 그거에 대한 역설을 막 하셨거든. 그래서 또 나중에 나이 먹고서 뭐 할래? 폐지 죽고 다닐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연금, 야 국민연금은 받아놨대. 너 그 국민연금 못 받아 임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그때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마법인 복리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줄 거야. 일단 두 가지의 또 돈이 있어요. 지금 이자를 계산하는 건 두 가지. 단위와 복리라는 게 있고 돈을 넣었을 때의 개념이 두 가지야.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어요. 예금은 뭐냐면 돈을 한번 박아놓고 몇 년 뒤에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건 예금. 적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적금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다달이 얼마씩 계속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적금 말 그대로 적립하는 거지 계속. 1년에 뭐 한 달에 10만원씩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테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풍차 돌리기라고 막 있어요. 한 달에 5만원짜리 적금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20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만 3개 정도를 만들어 갖고 이 상환기간을 다 다르게 만들어. 5년짜리는 뭐 10년 동안 넣고
10만원짜리는 한 2년 동안 넣고 20만원짜리는 뭐 한 4년마다 넣고 이렇게 10만원짜리가 먼저 환급이 돼서 이게 목돈이 나오면 이걸 또 다른 데서 또 불리고 그 다음 또 나온 거 있으면 그걸 또 다른 데 불리고 막 돌려. 그래서 막 풍차 돌리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예금의 차이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예금은 돈을 한 방에 땅 때려놓고 끝나는 거, 계속 이자를 받아서 마지막에 환급을 받는 거, 돈을 받는 거, 이게 예금이고, 적금은 다달이 넣는 거.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건 또 적금을 보게 돼요. 왜? 예금은 재미가 없거든. 한번 넣어놓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금을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한 달에 5만원씩 적금을 넣을 겁니다. 얼마 동안? 10개월 동안. 이때 한 달에 이율이 10%였다면 10개월 이후에 내가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현실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이자 계산을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에다가 저 값을 때려놓고 네가 오늘 적금 시작한 날이 며칠이야, 마지막 날이 며칠이야 해서 그냥 탕탕 때려넣으면 끝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때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달에 5만원씩 적금을 넣는데 이거를 월 초에 넣을지 혹은 월 말에 넣을지를 선택하고 고민하게 돼. 그래서 크게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 내가 적금을 넣을 건데 이거를 월 말에 넣어서 10개월 뒤 마지막에 찾을 때의 금액과 월 초에 넣어서 찾게 되는 금액,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자, 월 초에 내가 5만원씩 넣어볼게요 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5만원을 넣고 시작하겠죠. 두 번째 달에도 5만원을 넣을 거라고. 세 번째 달에도 5만원을 넣겠지. 맞아? 그럼 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마지막에 딱 5만원 넣으면 한 달 뒤에 바로 돈을 받는 거지. 맞아? 이때 내가 처음에 넣었던 이 5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5만원이 한 달이 지나면 10% 이자를 받겠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5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붙는다고. 얼만큼? 10%가 1 플러스 0.1. 얘가 하나 붙는다고. 한 달이 더 지나면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 5, 1 플러스 0.1. 이거에 하나 더 붙어. 한 달이 더 지나면 여기에 이자가 하나 더 붙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얘가 넣었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자 몇 번 붙어? 10번 붙겠지. 그럼 내가 처음에 넣었던 원금은 5만원인데 이 5만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자 10%로 계산하면 1.1이 몇 개? 10개 붙는다고. 됐어? 그럼 두 번째 넣었던 5만원도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와버리면 얘는 이자가 몇 개 붙어? 9개 붙을 거라고. 받아들임? 세 번째 넣었던 돈은 이자가 몇 개 붙어? 8개 붙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넣었던 5만원도 이자가 한번 붙겠지. 초에 넣었으니까 1월 1일 날 넣었으면 31일까지 한 달 꽉 채운 거 아니야. 맞아? 5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자가 하나 붙어.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인 거죠. 맞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항이 몇 개? 10개 있고 첫 번째 항이 5 곱하기 11이고 공비는 1.1이죠. 미안. 공비는 1.1이네. 그럼 등비 수열 합구한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공비 1.1 빼기 1분의 첫째 항 5 곱하기 1.1. 공비가 1.1인데 항이 10개 있고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음? 그럼 여기 0.1이니까 정리해주면 55 곱하기 1.1의 10승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받게 되는 원리합계라고.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1.1의 10승이 대략 얼마인지 정도의 근사값은 줄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겠네요 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음. 됐어? 이게 적금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원리임.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5만원을 초에 넣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말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럼 5만원을 말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 역시 마찬가지. 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5만원을 내가 여기 초에서 넣는 게 아니라 요쯤에서 넣는단 말이야. 요쯤에서 5만원을 넣는다고. 처음에 넣었던 게. 두 번째는 이쯤에서 넣겠죠. 세 번째는 요쯤에서 넣겠지. 맞아? 그럼 봐봐. 말에 넣게 되면 5만원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자를 몇 번 받아? 9번밖에 못 받겠지. 은행에 넣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않겠음? 그럼 처음에 5만원이 있었는데 이거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 1.1을 몇 번 곱해? 9번 곱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넣었던 돈은 1.1에 8제곱이 될 거라고. 세 번째 넣은 금액은 5 곱하기 1.1에 7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넣는 금액은 이쯤에 넣을 거 아니야. 맞아? 한 달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받아. 그냥 넣자마자 뺀다는 개념이 된다고.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은 뭐가 돼? 그냥 5만원인 거야. 이거를 다 더한 게 월 말에 넣었을 때, 그때 내가 받게 되는 원리합계라고. 얘도 마찬가지. 무슨 수열? 등비수열.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1.1이고 한개수가 10개인 등비수열이 합구하는 공식. 1.1분의 첫째 항 1.1의 10승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결론 이거 정리하면 0.1이죠? 50 곱하기 1.1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내 원리합계 금액.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 말에 넣냐 월 초에 넣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이거를 또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처음에 넣었어 기수불, 마지막에 넣었어 기말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용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초에 넣었을 때와 마지막에 넣었을 때 이자를 한 번 더 받니 못 받니의 차이가 있다. 그럼 결론 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음? 첫째 항만 다르고 공비와 항의수는 똑같죠. 맞아? 첫째 항에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게 오는 거는 초에 넣었을 때, 첫째 항에 그냥 내가 넣었던 원금 자체가 나오는 건 말에 넣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게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계산된 식을 한번 표현해줘 라는 거야. 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일단 1년의 이율이 R이래요. 1년의 이율 R. 그리고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매년마다 복리로,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단리는 애초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금의 이자가 그냥 계속 플러스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리로 매년 초에 A1씩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N년 말에 받게 되는 내 돈의 총 금액은 얼마니? 라는 거죠. 됐음? 연이율이 R이라고 합니다. 연이율 R이래요. 이자가 R이래. 그럼 자 봐봐. 내가 처음에 A를 넣었지. A를 넣었을 거라고. 이게 1년이 지나. 그럼 얼마가 돼? 이 A에 1 플러스 R이 붙겠죠. 이 율이니까 됐어? 이 율이야. 이 율. 선생님 퍼센트 아니야. 이 율이야. 이 율은 소수야. 잠깐만. 20% 연 이자가 20%입니다 라는 건 연 이율이 몇이라는 뜻이야? (5분의 1) 이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100분율인 거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그냥 이율, 비율. 오케이? 단어 헷갈리지 마시고. 1년이 또 지나면 전에 있던 거에서 하나가 더 붙겠죠? 맞아요? 내가 지금 언제 넣었어? 초에 넣었잖아. 그럼 10년이 지나버리면 이자 몇 번 받아? 10번. 1 플러스 R에 10승이 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2년 차엔 어떤 돈이 있겠지? 맞아? 적립할 거니까. 그럼 2년 차엔 어떤 돈도 쭉 시간이 지나면 맨 마지막엔 이자 몇 번 받아 있겠어? 9번 받았을 거라고. 초에 넣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넣었던 돈도 이자를 한번 받아서 끝이 나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다 더한 게 내 원리합계 금액이라고. 그래서 결론 R-1분의 공비가 몇이었어요? 1 플러스 R이죠? 미안합니다. R 플러스 1 빼기 1분의 첫째 항 A R 플러스 1 공비 R 플러스 1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되겠지. 됐어요? 10년이 아니고 N년이구나. 미안해요. N년 N승. 이거 왜 10이라고 했을까? N인데 얘는 N-1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13-1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3-14번 문제 보시면 월 이율이 0.2%라고 했지. 맞아? 백분율로 표현했죠. 그럼 진짜 월 이율 하면 몇인 거야? 100을 나눠서 말하면 되죠. 맞아? 백분율을 전체 1을 100으로 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고,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비율은 전체를 1로 봤을 때잖아. 됐어?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풀어볼게요. 13-9번 문제로 가볼게. 별표 좀 쳐보세요.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많아.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반값만 지불하고 일정한 금액씩 6회로 나누어 갚기로 한 거잖아. 이건 할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또 단액만 할부했네. 전액을 할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 2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우선 반값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6회로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월 이율이 0.4%이고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장 멍청한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240인데 반만 지불했으니까 너 120만원 넣으면 되잖아. 6개월 동안 나눠서 갚어? 그럼 6개월에 20만원씩 내. 맞아? 여기까지 돼? 이게 가장 멍청한 사장님일 수 있어. 너 한 달에 20만원씩만 내라. 그럼 6번 내면 120이니까 됐어 퉁. 착한 사장님이네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원석이가 사장님이야. 원석이가 말이야 120만원을 덜 받았어. 맞아? 근데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원석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은행에다 짱 박아 놓으면 얘가 뭐가 될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월 0.4%씩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120만원 짱 박았어.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이 120만원에 1 플러스 이율이 붙겠죠. 0.4%면 100분의 몇입니까? 0.4 아니야? 그럼 1000분의 4가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 이게 한번 붙을 거야. 다시 좀 편하게 쓸게. 120 곱하기 1.004 이게 한번 붙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달 더 지나면 120에 1.004가 몇 개?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뿅뿅뿅뿅뿅뿅 넘어가면 맨 마지막 6개월이 됐을 때는 이 120만원에 1.004에 몇 승이 될까? 6승이 될 거라고. 맞니? 여기까지 됐음? 내가 120만원 한꺼번에 받았으면 6개월 뒤에는 나한테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 내가 당신한테 120만원을 온전히 받았으면 1년 뒤에는 120만원보다 이만큼의 돈이 더 추가가 되니까 나한테 이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이건 사장님의 입장이에요. 받아들임? 근데 아니 나는 120만원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나도 계산해 볼래. 맞아? 그럼 나도 계산해야지.
이 아저씨가 분명히 이렇게 했단 말이지. 6개월 동안 얘를 계산했다고 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근데 내 계획은 이거였죠. 일단은 반값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부터 일정한 금액씩 6번에 나눠서 갚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요거 120만 원을 원래는 지금 땅 줬어야 되는데 못 줬잖아. 그럼 한 달 뒤에 일정한 금액 A를 줄게요 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A를 줄게요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6번에 걸쳐서 A를 마지막에 딱 주는 그 순간 나한테 받은 돈들을 그냥 그대로 은행에 넣으시면 이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해서 당신이 원하는 금액과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됐음? 이게 내 주장인 거라고. 받아들임?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A를 줬다고 칠게. 그럼 이거를 받자마자 사장님은 은행에 갖다 넣으세요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있던 A에 1.004 얘가 하나 붙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서도 붙겠죠. 그럼 마지막은 A 곱하기 1.004의 몇 승? 5승이 될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에 넣어준 이 금액도 마찬가지. 1.004의 4승이 되겠죠. 마지막에 넣은 돈은 A. 그래서 딱 끝났어. 이거의 금액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공비가 1.004네요. 1.004 빼기 1분의 첫째 항 A 1.004의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지 않겠음? 맞아? 사장님, 이 두 개의 돈이 같도록 내가 A 값을 설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나의 마지막 의견이라고. 받아들임? 그러면 자, 요 둘이 같아야 돼. 써볼게. 120 곱하기 1.004의 6승은 여기 계속 정리합니다. 0.004 분의 A 1.004의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자, 문제에서 분명히 1.004의 6승이 얼마인지 줄 거예요. 보입니까? 보여요? 1.004의 6승이 몇입니까? 9763분의 02 하나 둘 셋 4개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음? 됐어?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수 맞잖아. 받아들여요? 마이너스 6승을 줬어요. 너네 헷갈리시라고. 그러면 내가 1.004 6제곱짜리에 요 친구를 쏙 대입하고 쏙 대입한 다음 계산을 이쁘게 해주시면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맞아? 괜찮아? 그럼 A값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A값이 몇이다? 203,000원이다. 됐습니까? 203,000원이다. 됐음? 그럼 결론. 와, 그냥 20만원 달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걸. 맞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 이자라는 개념은 금리라는 개념이거든.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쟁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돈의 가치는 항상 올라갔거든. 떨어졌거든. 미안합니다.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년 전의 짜장면 가격과 지금의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보면 같은 짜장면이지만 옛날에는 5,000원 주고 먹었다면 지금은 8,000원을 줘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뜻?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해돼요? 잘 이해해보세요. 경제학과 관련된 목 가시는 분들.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집니다. 자,